괜찮으세요,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부산의 오래된 골목에서 울고 있던 한 할머니. 그 옆을 지나던 취준생 청년은 자기 면접이 늦어질 줄 알면서도 그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청년 앞에 국내 5대 로펌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고 고맙다며 말이죠. 우리 어머니를 도와줘서 고맙네, 청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부산 원도심. 한국 전쟁 때 지어진 피난민촌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낡은 골목이었어요. 재개발 바람이 몇 번이나 불었지만 이곳만은 언제나 비켜갔습니다. 좁은 계단식 골목, 빗물에 녹슨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벽.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언제나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28살 김민우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낡은 월세방 창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폐지술의 바퀴 굴러가는 소리, 삐걱거리는 쇠소리와 함께 천천히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 76살 김정순 할머니였습니다. 민우는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어젯밤 지은 밥이 딱딱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물을 조금 뿌리고 젓가락으로 비벼서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김치 몇 조각. 그게 아침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면접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빠진 건 없는지 3번 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민우는 생각했어요. 오늘은 꼭 붙어야 하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골목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어요. 폐지술의 소리. 김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나와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는 군용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폐지 뭉치를 하나씩 집어 올리는 모습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이고, 우리 민우. 오늘도 일찍 나가네. 네, 오늘 면접 봐야 돼서요. 그래, 잘 봐라. 네 같은 아가는 꼭 붙어야 되는데.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붙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할머니는 모를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32번 떨어졌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또 떨어졌어요. 이번이 33번째였습니다. 민우가 걸음을 옮기려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민우야, 근디 말이다. 니는 왜 맨날 나한테 인사하노? 예, 그냥 뵐 때마다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 니 같은 아가 없다. 그 말에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몰랐어요. 김정순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굳는다고 믿었습니다. 손을 안 쓰면 손가락이 굳고 다리를 안 쓰면 무릎이 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나와서 골목을 돌았습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게 할머니만의 믿음이었습니다. 민우에게 할머니는 그저 늘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자리에 있고, 늘 그렇게 인사하고, 늘 그렇게 골목을 지키는 어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민우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어요. 오늘 면접을 보는 회사는 TJ 소프트, 중견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신입 채용도 정기적으로 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꼭 붙고 싶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민우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 끝에서 여전히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그 모습. 민우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는 매일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접 준비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면접 당일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양복 재킷을 입었어요. 작년에 중고로 산 재킷이었지만 세탁소에서 다림질까지 맡겨서 새 것처럼 만들어뒀습니다. 와이셔츠는 하얗게 빨아서 풀까지 먹였어요. 좋아, 오늘은 된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민우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으로 나서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췄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골목 끝, 김정순 할머니가 폐지 수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이러노, 왜 안 가노. 할머니는 수레바퀴를 손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축이 빠져서 옆으로 기울어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수레에는 이미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무게 때문에 할머니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멈칫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은 9시 30분. 지금은 8시 5분.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거기서 또 10분을 걸어가야 했어요. 여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도우면 늦는다. 민우는 발을 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아이고, 손이 떨려서 이기 못 고치겠네, 아이고.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우야, 미안하다. 네 오늘 면접 본다며 이거 바퀴가 빠져가지고 안 가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굽혔어요. 수레바퀴를 살펴봤습니다. 축을 고정하는 핀이 빠져서 바퀴가 헐거워진 상태였어요. 손으로 다시 끼우려고 했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민우는 재킷을 벗었어요. 깨끗하게 다려진 재킷을 옆 계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양손으로 바퀴를 잡았습니다. 으윽, 힘을 주자 축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민우 쪽으로 쏠렸습니다. 흙탕물이 튀었어요. 하얀 와이셔츠 소매에 갈색물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민우야, 옷이? 할머니가 놀라서 손을 휘저었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바퀴를 고정시켰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무릎에는 흙이 묻었어요. 2분을 걸렸지만 겨우 바퀴를 제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됐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민우는 일어서서 손을 털었어요. 그런데 재킷을 다시 입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민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면접 본다하며 늦는 거 아이가 미안해서 어째.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뛰면 됩니다. 그리고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어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수레를 밀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을 흔들고 다시 앞을 보며 뛰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시계를 봤어요. 8시 35분. 아직 시간은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환승해야 하는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었거든요. 민우는 창밖을 보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제발, 오늘은 제발. 하지만 운은 민우 편이 아니었습니다. 환승 정류장에서 버스를 10분 넘게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시를 잡아타야 했어요. 지갑에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 2장. 그게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TJ 소프트 본사까지 빨리 가주세요.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심 교통은 막혔어요. 신호등마다 멈췄고 차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시계만 쳐다봤어요. 9시 20분, 9시 25분, 9시 28분. 여기서 내릴게요. 민우는 택시비를 던지고 뛰어내렸어요. 회사까지 200m.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가방이 몸에 부딪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양복 바지에 땀이 배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9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왔어요. 3층, 2층, 1층. 문이 열렸을 때 민우는 뛰어들어갔습니다. 5층이요. 버튼을 누르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복도를 뛰어 면접실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 앞.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면접이 시작된 거예요. 민우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가운데 앉은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몇 시죠?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어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막혀서. 교통이요? 인사팀장은 서류를 넘기지도 않고 민우를 쳐다봤어요. 면접 시간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은 9시 35분이에요. 5분 늦으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할머니요? 옆에 앉은 여자 면접관이 끼어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민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게 지각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명하려고 했지만 면접관들의 얼굴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우 씨, 저희 회사는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면접은 지원자의 첫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회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각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잘린 말투였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결과 통보. 그 말은 탈락을 의미했어요. 민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 목소리 톤, 모든 게 이미 끝났다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면접실을 나와 문을 닫았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떨어졌네.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6개월 동안 33번째 면접. 이번에도 결국 같은 결과였어요.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민우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를 도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 관리를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민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와이셔츠 소매에 묻은 흙탕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민우는 쓰게 웃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집 근처 역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김정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골목 입구에서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잘 봤나? 우리 민우.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조금 늦긴 했는데 잘 봤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침에 네 때문에 늦을까봐 걱정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민우는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면접에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자책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래도 네 같은 아가는 무조건 붙는다. 걱정 말아라. 할머니의 말에 민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 그래, 들어가거라. 수고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월세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어요. 와이셔츠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걸까? 민우는 팔로 눈을 가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어요. 골목 아래에서는 할머니가 여전히 폐지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할머니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우의 떨린 웃음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김정순 할머니는 폐지 수레를 집 앞에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떨어진 기라.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습니다. 민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면접을 잘 봤다고 했지만 그 표정은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때문이제 내 때문에 저 착한 아이가.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수레바퀴가 고장났을 때 민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면접에 늦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착한 청년의 인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들자 할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 도와줘야 되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랍장을 열어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오래전에 저장해둔 번호 하나가 보였습니다. 세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중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나다. 어머니? 전화 너머 목소리가 살짝 놀란 듯 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안 아프다. 근디 말이다.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세연아, 네 바쁘제? 지금요? 회의 중인데 왜요? 그 TJ 소프트라는 회사 하나?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연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TJ 소프트요? 저희 고객사인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껏 착한 청년 하나가 거 면접 보고 왔다더라. 우리 동네 사는 아가인디 참 착하다. 나 도와주다가 면접 늦었어. 어머니. 세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경고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무 사람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할머니가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도와준 사람이다. 내가 술에 못 밀고 울고 있을 때 그 아가가 양복 더럽혀가면서 도와줬어. 그러고 면접 늦었다. 그래도 니한테 부탁 안 한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회사 니 고객 사락하이. 그럼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착한 아가인디 기회라도 좀 주라. 그것만 해라. 세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저리도록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세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나도 안다. 네가 원칙주의자인 거. 근디 말이다, 세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잘못된 거다. 그 아이는 나 안 도와줬으면 안 늦었어. 근디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맞나? 네가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착한 사람 도와줘야지. 안 그러나?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오랜 침묵 끝에 세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김민우. 28살. 우리 골목 사는 아가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세연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동안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오늘은 부탁을 했습니다. 민우야, 니는 착한 아가니까. 기회가 와야 된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위쪽 민우의 월세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폐지 줍는 76살 할머니. 그 할머니의 아들이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율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세연이라는 사실을요. 서울 강남 한복판 40층짜리 빌딩에 사무실을 둔 남자. 그 남자의 어머니가 부산 피난민촌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연은 전화를 끊고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다니. 세연은 중얼거렸어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 율촌법률사무소 김세연 대표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어젯밤 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잘못된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세연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 잠깐 들어와 보세요. 잠시 후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TJ 소프트건 담당하죠? 네, 맞습니다. 세연은 의자를 돌려 최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어제 거기 신입 면접 있었죠? 아, 네.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 명 지각해서 바로 탈락 처리했습니다. 나머지는 2차 면접 대상자로 올렸고요. 세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지각한 사람 이름이 뭔가요? 김민우라고 했습니다. 28살 부산 거주자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연의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말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지각 이유는 확인했나요? 네, 본인이 말하길 어르신 도와드리다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면접 시간을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감점 요소고 TJ 소프트 인사팀에서도 강하게 탈락 의견을 냈습니다. 규정. 세연은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규정, 원칙, 법. 그게 세연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세연은 규칙을 무엇보다 중시했어요. 예외를 두지 않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청년이 어떤 어르신을 도왔는지 아나요? 글쎄요,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요. 최 변호사의 대답에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연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어르신이 자기 어머니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나가봐도 돼요. 네, 대표님. 최 변호사가 나간 후 세연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세연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서 우연히 본 광경이었어요. 어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는 군용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때 세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로펌 대표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차를 몰고 떠났어요. 그 이후로도 세연은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전화는 가끔 받았지만 부산에는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엄마 바빠서 챙겨드리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라는 말.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창피하니까 오지 마세요. 세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아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살핀 청년은 자기가 아니었어요. 김민우라는 28살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면접을 앞두고도 어머니를 도왔어요. 양복을 더럽히고 시간을 놓치면서도 할머니의 수레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회사 문 앞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세연은 책상을 손으로 짚고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화려한 빌딩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빌딩들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세연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체면 때문에 멀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도운 사람을 자기 회사, 자기 고객사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세연은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렇게 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평생 동안 어머니는 혼자였어요.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돌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수레바퀴가 고장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민우는 도와줬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도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연은 그 청년을 외면했습니다. 세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어머니 번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뭐라고 말해야 하지. 세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가야 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김민우에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세연은 운전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폐지를 줍던 모습, 수레를 끌던 뒷모습, 전화로 부탁하던 떨리는 목소리.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세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폐지를 줍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 손도 굳고 다리도 굳고 머리도 굳어진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다. 세연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피했어요. 로펌 대표의 어머니가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돈 드릴 테니까 그만하세요. 돈 문제가 아니다. 네 말 못 알아듣나? 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세연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어요.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줄었습니다. 차가 부산 톨게이트를 지났어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였어요. 세연은 차를 몰아 원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피난민촌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엔진을 끄고 내렸습니다. 골목은 좁았어요. 계단식으로 이어진 길, 낡은 집들, 빗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 세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어머니 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없었어요. 세연은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 폐지 수레 소리가 들렸어요. 세연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 김정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혀 골판지를 집어 올리고 수레에 차곡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었어요. 골판지 하나 들어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세연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게 우리 엄마구나. 평생 자기를 키운 사람. 혼자서 세연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밤낮 없이 응원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연은 그 모습을 창피해했습니다. 세연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세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저 골목 모퉁이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수레를 밀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위쪽 골목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바랜 청바지, 후드 티셔츠. 김민우였어요. 민우는 할머니를 보더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아이고, 민우야. 그래, 날씨가 좋아서 나왔다.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다, 아이다. 니는 면접 준비해야지. 나는 괜찮다. 민우는 웃으며 수레를 잡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골목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움직였어요. 세연은 그 광경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저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 옆에서 수레를 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걷는 것. 그게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하지 않았어요. 창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김민우가 채우고 있었어요. 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다. 세연은 중얼거렸어요. 민우 같은 청년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규정 때문에, 원칙 때문에 기회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 규정을 만든 사람도 세연이었고 그 원칙을 강조한 사람도 세연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벽이 저 청년을 막았구나. 세연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쌓아온 권력, 지위, 명예. 그 모든 것이 벽이 되어서 착한 사람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규정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연의 규정은 약자를 걸러내고 있었어요. 시간을 지킨 사람만, 완벽한 사람만, 실수하지 않은 사람만 뽑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김민우 같은 사람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연은 골목벽에 손을 짚었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우와 할머니는 골목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때요? 좋다. 네 덕분에 요새 힘이 난다. 제가 뭘 했다고요? 네가 있으니까 좋지. 착한 아가가 옆에 있으니까. 세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착한 아이.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우였어요. 세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우와 할머니를 따라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할머니. 그래, 고맙다, 민우야. 민우가 돌아서려는 순간 세연이 입을 열었어요. 저기요. 민우와 할머니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세연아? 세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민우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 원도심 골목. 50대 남자가 20대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율촌법률사무소 대표이고. 세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의 아들입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의 아들?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정순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다. 서울서 변호사 한다. 변호사요? 민우는 다시 세연을 봤어요.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정돈된 머리. 골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폐지 줍는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연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예, 무슨, TJ 소프트 면접건입니다.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면접.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민우 씨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다가 면접에 늦으셨다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저희 로펌의 고객사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민우 씨가 5분 늦으셨다고 규정 위반으로 바로 탈락 처리됐더군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생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법을 공부했고 원칙을 중시했어요. 예외를 두지 않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규칙이 당신 같은 사람을 걸러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을, 착한 사람을 회사 문 앞에서 막아버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늦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우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면접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대 남자가 로펌 대표가 골목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세연은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정수는 눈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로펌 대표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방문도 안 하고 서울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을 안 챙겼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연은 민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옆에 있어줬습니다. 술에 고쳐주고 인사해주고 함께 걸어줬어요. 제가 못한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민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엄마를 제가 못 챙긴 사람을 당신이 챙겼는데 저는 당신을 회사 문 앞에서 막아버렸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연아, 울지 마라. 엄마. 세연은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50대 남자가 76살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연은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가를 닦으며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 씨. 네. 당신 같은 사람을 떨어뜨린 회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런 시스템을 만든 제가 부끄럽습니다. 세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TJ 소프트 거는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지 않아요. 세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골목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골목에서 우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 정순이 할매 아들 아이가? 어머, 그 서울서 잘 나간다는. 맞다. 변호사락 하더라. 세연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와 민우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민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합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TJ 소프트입니다. 특별 검토 결과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면접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보며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탈락했다고 생각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특별 검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회가 다시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정순 할머니가 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 민우가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고? 할머니, 저 2차 면접 보래요. 그래, 진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레를 놓고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잘했다, 우리 민우. 네 같은 아가는 당연히 붙어야지.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드님한테 말씀하셨죠? 아이다. 내가 뭐 한 게 있나?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 아들에게 부탁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네가 나한테 잘해줬지. 당연한 기다.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골목을 걸었어요. 수레를 대신 밀어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근데 전 이제 깨달았어요. 뭘? 사람을 돕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할머니 안 도왔으면 면접에 안 늦었을 거예요. 어쩌면 붙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민우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래도 전 후회 안 해요. 할머니 울고 계셨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착하다, 우리 민우. 참 착해. 그리고 배웠어요. 사람이 규칙보다 중요하다는 거요. 그게 제가 그날 배운 거예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기다.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세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세연아.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요. 할머니는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진짜? 바쁜디 괜찮겠나?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엄마. 사랑해요. 세연이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2주 후, 민우는 TJ 소프트 2차 면접을 봤어요. 이번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차분하게 준비했어요. 면접은 잘 끝났습니다. 면접관들은 민우에게 물었어요. 1차 면접 때 지각하셨던데 이유가 뭐였나요?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수레가 고장나서 우셨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니까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흘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민우는 골목을 뛰어내려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 저 붙었어요. 진짜? 우리 민우 붙었어? 네, 정말 붙었어요. 할머니와 민우는 골목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이 부산에 내려왔어요. 어머니, 민우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연은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 씨, 축하합니다.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우 씨 스스로 얻은 겁니다. 세연은 어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매주 내려올게요. 엄마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겠나? 바쁠 텐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일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엄마가 먼저라는 걸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석 달 후, 민우는 TJ 소프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장된 표정은 아니었어요.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들이 매주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세연과 민우 그리고 할머니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부산 바다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깨우쳐줬어요. 제가요? 제가 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합니다.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했던 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33번 떨어지며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민우에게 그 말은 위로였어요.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는 걸요.
세연은 웃으며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세 사람은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세 사람이 함께라는 사실이었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민우와 세연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